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수업은 기업 경영과 노동법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법이죠. 네, 전공 선택이고 3학점입니다. 원래 커리큘럼 상으로 수업 시간은 화요일 7교시에서 9교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였죠. 네, 수업은 비대면 수업,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수강 신청이 끝나고 이 블랙보드에서 전체 공지 메일을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개강에 앞서서 이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 통합을 해서 이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녹화 강의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실시간 강의로 할 것이냐 이거 묻는 질문에 대해서요. 93.9%, 뭐 거의 이제 94%의 응답자가 이 녹화 강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이제 기타 의견으로 이 실시간 강의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요. 뭐 예를 들면 3주 동안은 녹화 강의를 진행을 하고 뭐 1주는 실시간 강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는 방향으로 뭐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강의는요, 미리 이제 강의 내용을 녹음이나 녹화를 해서 그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실시간 강의에 대한 의견도 좀 있었는데요. 뭐, 이게 이제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제 수업 초반부터 시작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이 4월쯤부터는 이 실시간 강의를 좀 병행을 할까 하는데요. 방법은 좀 이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강의 파일을 제작을 하려면, 그러니까 녹음이라든가 녹화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강의 파일 제작 과정에 참여를 해서 수업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녹음 녹화를 할 때 그 실시간 강의를 하고 그렇게 이제 제작된 파일을 녹화 강의로 업로드를 하는 건데요. 이 녹화 강의는 제 시간에 진행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화요일 날 그 수업이 진행이 돼야 하니까, 실시간 강의는 그거보다 좀 일찍 진행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화요일이 수업일이니까 뭐 그 전주, 그 전주 토요일쯤 뭐 녹음 녹화를 위한 실시간 강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업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뭐 이제 둘 다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둘 다 들어도 되고요. 아직 이제 좀 실시간 수업을 위해서 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부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테스트도 좀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뭐 4월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간 시험 이후에 뭐 이런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 녹음이나 녹화 과정에서 이제 수업을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 장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NG가 나면, 그렇죠. 이제 이게 또 NG가 난다. 그럼 이제 그 전에 했던 거를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게 좀 단점이 있기는 하죠. 자, 뭐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예, 생각도 좀 해보고 천천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그 필요한 그 것들이 있는데 그게 갖춰지지 않는다면 이게 또 그 못할 수도 있고요. 뭐 그때는 이제 계속 이 녹화 강의로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기업 경영과 노동법, 이제 한 학기 동안 이 다루게 되는 수업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 강의안은 제가 이제 수업용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이 수업용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좀 내려받으시면 되고요. 거기에 보면 그 주제가 첫 번째로 이제 첫째 가름 뭐 이렇게 나눠놨을 건데요. 네,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노동관계, 네, 그리고 노동계약, 다음으로 이제 노동조건, 끝으로 노동복지, 뭐 이렇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학기 수업을 구성해 봤는데요. 이 노동법 교과서들이 뭐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뭐 이런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보자면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 사실 재미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 법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구성된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법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토대가 갖춰졌다 하는 그런 친구들이 좀 학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전공자들이 보려고 하면 그다지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순서를, 그러니까 수업 순서를 조금 바꿔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먼저 임금입니다. 임금. 그러니까 임금 중요하죠. 이게 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임금부터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이 이 노동시간 등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노동시간과 또 쉬는 거, 이제 휴게시간, 휴일과 휴가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이제 임금과 노동시간,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부분이죠. 이 노동조건, 셋째 가름 노동조건에 해당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 모성보호 있고요. 산업재해, 그죠? 예, 주로 이제 고용보험과 이제 산재보험에 관한 얘기들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넷째 가름인 노동복지 부분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노동계약,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둘째 가름에 있죠. 노동계약, 그리고 이제 노동기본권, 마지막은 이 노동법과 법원인데요. 여기서 법원은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하는 곳 있잖아요. 재판을 하는 곳, 그러니까 이제 코트라고 하죠. 코트. 그래서 뭐 이제 그 지방법원이니 고등법원이니 하는 그런 코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법의 소스를 말해요. 이게 뭐냐면 이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재판에 적용하는 그 법이 뭐냐, 그런 걸 이제 다루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노동법이니까 이 노동 분쟁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해야 하는 그런 법이 뭐냐,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동기본권과 노동법 뭐 이 문제는 첫 번째 가름이죠. 첫 번째 가름이 노동관계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임금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실제 수업은 그 왼쪽에 있는 이 강의 안에 있는 그 구성 순서하고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세 번째인 이 노동 조건을 먼저 하고요. 그래서 노동 조건 수업을 하고, 네 번째 노동 복지, 그 다음에 이제 노동 계약, 노동 관계, 뭐 이 순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째 가름, 뭐 둘째 가름, 셋째 가름, 넷째 가름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 안에는 나눠놨는데, 강의 안에 이제 그 셋째 가름, 넷째 가름, 둘째 가름, 뭐 첫째 가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강의안은 그죠? 이제 수업용 홈페이지에서 그냥 내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저작권 주장을 할 생각은 없지만, 네, 그래도 이거 제가 이제 방학 동안에 아주 고생을 해서 만든 거니까
그렇죠. 좀 정성을 좀 생각을 하고 네, 고생한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좀 아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끼고 좀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무단으로 막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어떤 사이트에 올려놓는다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그냥 다운 받아서만 공부하는 데만 쓰세요. 자, 그런데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곧바로 임금부터 시작한다. 그러는 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임금부터 곧바로 들어가는 건 어려우니까 다음 주에는 이 이제 전체적인 이 노동법과 노동관계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인 그죠? 그 수업을 듣는데 필요한 그런 기초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3월 16일, 그러니까 3월 16일부터, 이 본격적으로 임금에 대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고, 다음 주에는 이제 개괄적인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한 문제죠. 네, 시험은 객관식 시험인데요. 대략적으로 한 최소 50문항에서 최대 하면 이제 120문항 뭐 그 사이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작년 뭐 1학기, 2학기에는 거의 한 70문항 조금 넘는 뭐 그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이 있는데, 이 학기 말에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이제 통합해서, 한 번에 그냥 실시할까 합니다. 중간시험을 안 봐서 좀 서운하다라는 친구들도 꽤 있는데요. 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그러니까 중간시험을 안 본다가 아니라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같은 날 본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한 100문제라면 반으로 딱 잘라서 50문제는 중간시험, 또 50문제는 기말시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시다. 자, 시험과 관련된 그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꼭 투표를 해서 그 투표 결과에 따라야 한다. 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뭐 그런 방식으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뭐 이제 좀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험은 이게 이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한 거고 또 상대평가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상대평가를 해야 하니까 이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는 뭐 어쨌든 이 등급을 나누어야 하니까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는 사실 어쩔 수가 이제 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잘 보고 뭐 다 A뿔을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난이도를 조금 높게 합니다. 또 문항수가 많은 것도 그것 때문인데요. 아주 이제 요행수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아니면 재수가 있어서 시험 점수를 잘 받았다. 뭐 그런 가능성을 최대한 이제 줄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좀 많아지고 문항수는 많아지고 난이도는 좀 높아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은요, 그러니까 시험 점수로, 그러니까 이제, 몇 점을 받았느냐, 이건 전혀 이제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시험 점수로 성적을 결정을 하면, 그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평가에서 성적은, 그렇죠. 이제 시험 점수가 아니라 시험 등수로 결정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어려우면, 동시에, 다른 사람한테도, 이제, 남한테도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한 만큼, 그렇죠. 이제, 노력을 한 만큼, 그러니까 등수가 정해지도록,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문항수도 많고 시험 문제도 좀 어렵고 뭐 이제 그렇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좀 어렵다, 많다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이제 다 어렵고 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과제인데요. 과제는요. 이 과제는 수업을 듣고 출석 인증 과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석 처리를 위한 건데요. 이 출석 과제는 그 강의 파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다가 보면 어느 부분에서 출석 과제의 문제가 나오면요. 네, 그 문제에 따라 과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출석 인증 과제 말고 그 다른 과제는 없습니다. 다른 과제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또 그런 사람이 있죠. 아니야. 난 과제를 제출하고 싶어.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게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정 그렇다면 과제 제출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과 관련된 그런 주제로 과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돼요. 하지만 이 과제는 이 성적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를 않아요. 혹시 이 동점자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가 A 학점인데 30%에서 두 명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명 중에 한 명은 A를 줄 수 있고, 뭐 다른 한 명은 B를 맞아야 하는 뭐 그런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과제를 평가를 해서 한 명을 A로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 말고는 과제를 그 성적에 반영하지는 않아요. 자, 그럼 출석 인증 과제는 그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느냐? 네, 이 그러니까 수업하는 날, 그 수업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이 그 화요일이니까 금요일까지 제출하면 돼요. 시험 기간이라든가 뭐 학사 일정에 좀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과제 제출 기한을 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과제를 그러니까 서로 통합해서 그러니까 2주치 과제를 그러니까 하나로 몰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그 8주차의 중간 시험 기간이니까 이 중간 시험 기간에는 그렇죠.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안 보더라도 중간 시험 기간에 시험을 안 본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 시험을 보게 되니까 그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8주차 과제는 그러면 7주차 아니면 그 9주차 이렇게 이제 앞으로 아니면 뒤로 이렇게 몰아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출석 인증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인데요. 지난 학기와 좀 다르게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수업용 홈페이지를 그 모바일로 그 접근했을 때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아무래도 이 그렇죠? 컴퓨터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 좀 맞추어서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전에는 제가 이제 웹 서버에 몇 가지 개인 정보를 보관을 하고 그 개인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로그인을 하는 방식을 취했었는데 더 이상 이제 여러분의 정보를 좀 보관하지 않고요. 뭐 그때그때 인증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에도 학사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보관을 해서 로그인을 하도록 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문제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최소한의 정보도 이제 보관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갈 게 없으면 이제 도둑이 안 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도둑이 들었어도
그러니까 가져갈 게 없으면 이제 피해를 안 보는 거잖아요. 뭐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이 개인 번호랑요. 그 다음에 이 과제 제출 인증 번호라는 이 두 개의 번호를 이제 발급을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호를 가지고 개인 번호와 과제 제출 인증 번호로 로그인을 하면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주에 출석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그 링크가 제공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다 별표로 찍어 놨는데 저게 이제 그 활성화가 되는 거죠. 저기 이제 몇 주차 아무개님, 물론 저건 그 간단한 개인 번호로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름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그 보관하지 않고 이제 드러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그래서 링크가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이게 그렇죠.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 건지 뭐 이런 거 역시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겠죠. 그렇죠. 보안을 위한 거니까 공개적으로는 밝힐 수는 없고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서 저 링크를 타고 가서 그러니까 저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과제 출석 과제를 제출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매주 이제 새롭게 제공되는 그 링크를 통해서 출석 있는 과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개인 번호와 또 이제 과제 제출 인증 번호가 뭐냐? 근데 이 번호들은요, 이번 이제 수업이 끝나고, 첫 번째 주에 과제를 수행을 하면, 네, 이따가 이제 이번 주에 수행할 일을 알려드릴 텐데, 그것들을 수행을 하면, 개개인에게요, 여러분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번호들을 부여하는 의미는 결국에 보안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안을 위한 조치니까 이 번호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좀 잃어버렸거나 뭐 유출되는 경우에는 저한테 좀 빨리 연락을 해서 재공지를 받는다거나 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유출이 된다고 해서 무슨 이제 큰 피해가 발생을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보안과 관련된 거니까 예, 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번호들 있죠. 이 번호들은 첫 주차, 그러니까 이번 주 과제를 제출하면 네, 다음 주 초에,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월요일쯤 개인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성적 평가인데요. 이 성적은 상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 석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몇 점 맞았느냐가 아니라 몇 등 했느냐 이 등수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평가 비율은 다 아시죠? A가 30, 그 다음에 A와 B 합쳐서 60, 그리고 C 이하가 40,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제 플러스와 제로 비율은 되도록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플러스 쪽으로 이제 많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뿔 쪽으로 많이 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원칙적으로 말을 해라라고 하면 반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이외의 평가 요소들 있죠. 뭐 출석이라든가 수업 참여도, 과제,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평가 요소로만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출석이나 수업 참여도는 이게 평가하기가 참 곤란하죠. 그래서 좀 어떻게 이제 넣기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과제는 제가 안 걷는다고 했으니까 과제는 걷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평가 요소에 반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평가를 하려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 그런 평가 요소들로만 성적을 산정해야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시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험으로만 평가를 하는데요.
가끔 이제 출석에 대해서 왜 출석 점수를 주지 않느냐, 출석을 점수화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보면 어차피 이게 뭐 한 70문항, 100문항 정도 문제가 나가면 시험 점수에 출석이라든가 수업 참여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현황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결과에 이미 출석 같은 게 다 반영돼서 나와버린다는 거죠. 또 보면 그리고 보면 이게 무엇보다요, 이 출석이 중요한 게 아니죠. 출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부는 안 하면서, 이제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그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민폐죠. 그러니까 출석을 다 했으니까 점수를 달라,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점수를 주는 거지, 출석했다고 점수 달라는 게 뭐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부를 했으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출석을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 공부를 했으니까 시험을 잘 보는 거고, 평가는 출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공부한 걸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대평가다 보니까 다 잘하면 나도 잘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 반에서 그 비율에 따라 나누다 보니까 열심히 했어도 낮은 점수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다들 열심히 안 하면 높은 점수를 맞을 수도 있겠죠. 네, 그게 이제 좀 상대평가의 뭐 좀 안 좋은 점이기도 해요. 수업을 위해서 카카오톡에요, 이 오픈 채팅방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네, 보셨죠? 자, 수업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전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수준의 뭐 이제 간단한 그런 대화를 나누기 위한 그 단톡방입니다. 꼭 뭐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수업과 관련된 뭐 안내라든가 전달 사항은 뭐 이곳을 통해서만 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공지 안 하고 여기에다만 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은 자유라고 했는데 뭐 거의 반강제죠. 거의 강제적인 거죠. 원래 좀 온라인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의하냐? 동의는 자유니까 동의를 안 해도 된다. 동의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단톡방은요, 이 오픈 채팅방으로 개설된 것이라서 누구든지 제한 없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 유출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화 내용 중에 뭐 자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죠. 뭐 자기 실제 이름보다는, 그래서 그 실명을 사용하지 말고 닉네임을 만들어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도 좀 그런 취지고요. 이제 카톡 프로필보다, 그러니까 개인 자기 카톡 프로필 있잖아요. 그런 프로필보다는 입장할 때 보면 그 카카오 프렌즈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이 오픈 프로필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냥 프로필을 사용하는데, 그건 이제 저는 이제 관리자고, 또 이 수업 과목에 그렇죠, 이제 담당 교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원래 프로필을 사용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저는 그냥 로사민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명을 이제 닉네임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는 실명을 넣어서 포함시켜서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안 부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개인적인 내용,
그러니까 정말 이제 개인적인 개인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거나 이제 또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기 곤란한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그렇죠. 이제 단톡방에 올리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어떤 개인 카톡이라든가 아니면 문자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전화하시면 되고요. 그냥 전화하시면 돼요. 혹시 이제 전화를 안 받는다, 전화를 이제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문자를 그냥 남겨주세요. 문자를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이제 가능한 시간에 바로 이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이 불법 도박이라든가 무슨 대출이라든가 그런 사이트 있죠. 이런 거 광고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 이제 보시면은 이 대문에 그죠? 이제 커버 페이지라고 하죠. 이 대문에 정규 수강생 외 입장자는 실명을 사용하고 입장과 동시에 채팅방 참여 목적과 함께 자기소개를 할 것이라는 그런 소개 문구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필요한 그 노동법 학습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만 이제 가입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소개를 안 한다. 그러면 누구라도 여러분 누구라도 자기소개를 해라 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자기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불순한 목적으로 입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간주를 해서 강제 이제 퇴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자기소개는요, 이제 그 학번 있죠. 여러분 학번의 맨 끝에 두 자리 있잖아요. 맨 끝에 두 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번 맨 끝 두 자리가 09번이다 하면 그럴 때는 09번 수강생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소개 문구를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9번 수강생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올려주시면 돼요. 유튜브인데요. 이게 매주마다, 그러니까 매주 그 주차에 이제 강의 파일을 올려놓는데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강의 파일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언제든지 볼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다만 출석 인증 과제를 제출을 하려면 그 주에 시청을 해야겠죠. 네, 채널 이름이 로사민인데요. 이게 꼭 사람 이름 같죠? 이게 사람 제 이름은 아니고 원래 이게 제 전공이 그 노동법이 아니라 지금 노동법 수업을 하는데 원래 제 전공은 민법입니다. 그래서 이 민법 중에서도요, 세부적으로는 좀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이 민사책임법을 그러니까 민사책임법에서도 그 민사책임법 일반 이론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학위를 받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수업은 이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연구 과제 같은 경우도 이제 노동법이라든가 이 사회보법 쪽을 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노동법, 사회법, 민법 그 이제 앞글자만 딴 거예요. 그냥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 노동법의 로자, 노동법의 그 앞에 글자는 그 원래 발음은 로가 아니라 로잖아요. 로. 그래서 그 노동법의 로자, 그다음에 사회법 사, 민법의 민, 뭐 이렇게 해서 그 로사민이라고 한 거예요. 네, 프로필 사진은 이게 제비꽃인데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봄철에 찍은 사진이 있어서 그냥 올린 건데, 사진이 가장 깨끗하게 잘 나와서 그걸 올려놓은 건데, 이게 SNS에 쓰다 보니까 이게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찾기 쉬우라고. 그리고 이제 통일적으로 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로사민이라는 명칭, 그 다음에 이 제비꽃 사진, 요게 이제 그 제 프로필로 이렇게 어디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요일 날, 이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요. 수업 전에, 그 주에 수업 주제와 방법을 전체 공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수업은 꼭 화요일 날 그 제 시간에 들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어느 정도는 이 재량껏,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녹화 강의의 좋은 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작 전에 강의 파일을 업로드를 했다, 올렸다, 뭐 이렇게만 공지를 하고, 구체적인 주소는 생략을 하니까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구독 신청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강의를 다 시청을 하면, 강의를 다 들으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눌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하도 이제 그냥 듣고만 나가셔가지고 너무 썰렁한 거 같아요. 너무 썰렁한 것 같으니까 좋아요도 계속 눌러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를 하느냐 하는 건데요. 일단 그 주의 강의를 모두 시청을 하고 또 과제 제출 기간 내에 그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출석 인증 과제를 제출을 하면은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수 처리가 됩니다. 자, 출석 인증 과제가 좀 형식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학사 운영을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라도 좀 체크를 해야 하니까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출석 인증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게 성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그래서 출석 인증 과제 안 냈다고 뭐 F 주고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3번이라든가 4번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출석 과제를 3번, 4번 이상 제출을 하지 않으시면 이게 장기 결석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저랑 상담을 해야 돼요. 저랑 이제 꼭 상담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상담을 제가 원해서 뭐 상담을 꼭 해야 되느냐, 근데 상담 꼭 해야 됩니다. 이게 학사 규정상 꼭 상담을 하고 그 상담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되도록이면, 그죠? 출석 과제에 제때제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지만 뭐 이제 평소에 이제 계속적으로 서로 의사소통이 있는 경우에 저랑 계속적으로 연락하고 그런 관계에 있다면 이럴 때는 뭐 굳이 장기 결석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해결할 수도 있겠죠. 네, 페북이나 뭐 인스타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순전히 개인용입니다. 예, 개인용인데 어쨌든 보시면 자기소개란에 제가 이제 자기소개는 3일 이상 열심히 좋아요를 눌러주고 매일매일 아부의 댓글을 써주는 분만 친구로 받을 거예요 라고 좀 장난스럽게 올려놨는데 장난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게시물을 읽고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도 달고 그래야 이게 친구지. 그죠? 그래야 이게 서로 친구가 되는 거지. 그냥 친구 목록에다 친구 신청해서 목록에 딱 올려놓고 나 몰라요 이름만 올려놓고 뭐 그런 사람은 친구가 아니죠. 그래서 친구 신청만 해놓고 아주 이제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5,000명 모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은 친구 신청 안 한 것만 못하죠. 자, 그래서 그런 거는 이 성적 평가에서 좀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장기 결석으로 좀 처리가 되면 제가 이제 학사 규정상 상담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라 이 출석 여부를, 그러니까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체크하기가 힘드니까
이게 출석 인증 과제로 대체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출석 인증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은 결석으로 처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장기 결석자와 상담을 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수업이나 학업을 좀 포기하는 거, 그런 걸 좀 방지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하는 걸 이제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학업 의욕, 그러니까 학습 의욕을 좀 북돋아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격려해가지고 잘하자, 이거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서로 자주 연락이 되고 있다면 뭐 굳이 상담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이 그러니까 페북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있다면, 장기 결석으로 간주가 되더라도 뭐 굳이 상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또 이게 성적평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C학점인데, 그러니까 C를 맞아야 되는데 이걸 A학점을 주겠다,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건 이제 불가능한 거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건 가능합니다. 보세요. A학점인데 A학점 30% 중에 한 중간쯤에 있다. 이러면 A 플러스를 줄 수도 있고 A를 줄 수도 있고 A 제로를 줄 수도 있다. 전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A를 줄 수도 있고 A 제로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면, 이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사람이라면 A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부정적으로 평가가 된다면 A 제로를 받게 되는 거죠. 다른 평가 요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제의 경우에도 과제를 잘 썼으면, 뭐 이제 출석 인증 과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평소에 이제 과제 내용이 좋고 아주 성실하게 좀 제출을 한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되면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고, 내긴 냈는데 진짜 이게 하기 싫은 티가 너무 나, 이제 억지로 냈구나, 정말 불성실하게 건성건성으로 냈다 싶으면 이게 또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태도가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을 본다면 그 시험 결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 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유지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성적을 평가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재량이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상담인데요. 뭐 상담은 좀 언제든지 환영이지만, 이게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이니까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건 좀 어렵죠.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상담은 전화라든가 문자 또는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메일은 바로바로 좀 확인하기 어려우니까요. 되도록이면 사용을 좀 자제하시고요. 보면 전에 아주 예전에는 학생들이 참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했어요. 아주 그래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전화 받기가 힘들어서 아주 전화하지 말고 메일로 보내라 했는데, 요즘은 거의 전화를 안 해요. 저는 바쁜 일 없으니까 저는 거의 바쁜 일이 없으니까 그냥 전화하세요. 그냥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하기가 좀 곤란하면 이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고요. 물론 이제 메일을 보내면 안 된다, 메일 보내면 그냥 안둬,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메일은 좀 확인하는 게 좀 늦게 되니까, 그러니까 늦게 확인을 하게 되니까 답장이 늦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메일로 오면 답변할 때도 좀 격식을 따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메일보다는 그냥 전화나 문자, 뭐 카톡 이런 것으로 연락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 상담 내용인데요. 무엇이든 다 물어보세요. 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예, 뭐든지 다 물어봐. 다 들어줄게. 뭐 이런 분도 계시긴 하죠. 뭐 저는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러지는 못하고요. 저는 뭐냐면 취업이라든가 진로 연애, 인생 상담 뭐 이런 부류는 제가 상담 못하죠. 뭐 그쪽으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쪽으로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생 상담을 해줄 정도로 뭐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쪽은 그 좋은 분들 계시잖아요. 좋은 분들 찾아서 상담하시고, 물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면 저도 시간이 나면 들어줄 수는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해요. 저 그렇게 아는 것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다른 분들, 아주 훌륭하신 분들하고 상담을 하고요. 저는 우리 수업과 관련된 내용 또는 어떤 개인이 겪게 된 어떤 법률 문제 뭐 이런 것들만 좀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게 우리 이제 이 노동법 수업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제 전공이 또 민법이라고 했으니까 민법 문제도 포함이 되고요. 또 법률적인 문제는 이제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 친지 뭐 이렇게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처한 법률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당한 법률 문제는 상담할 필요가 없겠죠. 자, 언제든지 상담은 환영을 하지만, 네, 너무 늦은 밤 시간에 그때는 대화하기가 좀 그렇겠죠. 예, 그때는 뭐 이제 카톡이나 문자를 주시면 안 자면 서로 얘기는 할 수가 있긴 있는데, 밤늦은 시간에 통화하는 건 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먼저 전화보다는 그때는 먼저 문자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 좀 곤란한 시간 있죠. 그런 곤란한 시간 피해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할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출석 과제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할 일, 먼저 카톡 채팅방에 가입을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하자, 그런 얘기는 기억하시죠? 프로필과 닉네임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닉네임은 좀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게 좀 창의적인 거, 어떤 개성 넘치는 그런 이름으로 좀 지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똑같은 이름을 쓰게 되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이 유튜브 구독 신청을 미리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구독 신청 미리 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 수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하시면 되는데요.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가입을 한 후에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예, 먼저 채팅방 가입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는요, 이 단체 문자나 아니면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셀카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전송을 합니다. 저한테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게 증명사진이라든가 뭐 여권사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셀카 사진이에요. 그냥 셀카 사진. 핸드폰으로 그냥 지금 찍어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이 누군지 확인하는 게 좀 곤란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 첫 주에 제출하는 사진과 학교 포탈에 있는 사진, 예,
벌써도 이제 2장이죠. 그리고 시험 볼 때 신분증 확인을 하는데 이 신분증에 있는 사진, 그리고 응시자의 얼굴, 요 4가지를 서로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모두 비교를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야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너무 꾸미지 않은, 그러니까 뭐 그 뽀샵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출을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이 평상시의 모습 그대로 찍은 그 사진 있죠. 그러니까 상반신 사진. 그러니까 이제 가슴 위쪽으로 해서요. 가슴 위쪽으로 해서 머리 전체에서 어깨와 이 가슴까지 다 나오게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제 길게 찍는데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좀 길게 찍는데 이 가로 세로 비율이 최소 3대 4, 그러니까 가로가 3, 세로가 4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눕히지를 말고 그 똑바로 들고서요. 그 똑바로 든 채 전체 화면 모드로 사진을 찍으면 될 거예요. 모자라든가 마스크는 이게 당연히 벗어야겠죠. 자, 사진 언제까지냐? 이번 주 안으로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사진을 보내시고, 만약에 수강 신청을 늦게 해서 지금 이 강의 파일을 늦게 듣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빨리 보내주시기 바래요. 빨리 보내줘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면 제가 이제 다음 주 초에 그 문자에 대한 답신으로 제 개인 번호와 과제 제출 인증 번호를 발급을 해줄 거예요. 그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내야 그 문자에 대한 답신으로, 그러니까 답장으로 제가 개인 번호라든가 과제 제출 인증 번호를 이제 발급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출석 인증 과제를 제출을 하려면 이번 주에 할 일을 이거를 모두 마무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이번 주 안에 이거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업은 이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그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워밍업 같은 거. 네, 이 노동관계의 이해입니다. 다음 주 수업은 이게 이제 워밍업이라 이 학부 수업과 대학원 수업의 그 내용이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강의 파일은 따로따로 만들어 올려놓겠습니다. 학부 수업과 대학원 수업은 표지라든가 이제 그 강의 파일 껍데기 있죠. 그 겉표지라든가 제목에 이렇게 머릿말 붙이는 거 이게 다르게 해놨으니까 좀 잘 구분을 해서 교차 수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보면 이거 교차 수강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학부생이 대학원 수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대학원 원우님이 이 학부 수업을 듣는 경우 있는데 뭐 이제 다 듣는 거 다 들으면 좋긴 한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제 수강 신청한 과목을 먼저 그거를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